전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린 러시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빌려준 돈 대신 무기로 갚는 불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조선의 땅이었던 두만강 하구의 섬 녹 돌려주고 한국에 핵무기를 주어 불공 사업을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계가 놀라고 있다. 푸틴의 유언장에는 연해주를 한국에 편입시켜 모든 사업을 한국과 협력하여 나라를 재건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얼마 전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실패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족 동맹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이다. 이것은 최근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유튜브에는 중국몽, 중국몽이란 제목의 중국몽은 세계몽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중국몽은 중국 자기 나라만의 흥왕과 세력 확장이어서 국수주의적 한계로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세계몽은 전 지구촌 주민을 살리겠다는 글로벌 시민운동이므로 범세계적 호응이 좋아서 중국몽을 이기고 성공할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세계몽의 주역이 누구겠느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대한민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아프리카는 한국이 식량 증산에 대한 농법을 가르쳐 주어서 기아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나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리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아프리카 토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토질에 맞는 식물을 재배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는 우물을 파서 정수하여 식수와 농업 용수로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의료시설을 세워 건강하게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게 조치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만나면 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는 모든 것을 한국처럼 바꾸겠다며 한국처럼 되자 9말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몽골이나 사막지대인 중동은 어떤가? 중국과 몽골에 걸쳐 있는 고비 사막에 한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어 사막을 숲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삭막한 광야에 오랜 시간 동안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조림 사업을 진행한 결과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식물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살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중동은 석유 생산으로 돈은 많지만 식량과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한국 건설사들이 사막 아래에 거대한 지하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끌어올려 사막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로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사막 한가운데 숲이 울창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섭씨 50도가 넘는 모래밭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벼 품종을 개발하여 특수한 농법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게 하여 식량 문제도 해결해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담수 기술을 가진 한국인들 덕분에 물 걱정 없이 싱싱한 채소를 매일 먹으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국이 은인인 셈이다. 중동의 큰 빌딩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지었고 도시 인프라 구축도 한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한마디로 이라크,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를 위시한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이 없이는 못 사는 나라며 언제든지 한국인들을 전폭 환영한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은 한국의 은혜를 갚겠다고 한국의 방산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다. 중국몽으로 가난한 나라의 철도, 항만, 지하철, 고속도로, 비행장 등등의 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설해 주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할 능력도 없어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빚만 잔뜩 진 상태라 결국 강대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원인이라며 도움을 준 나라를 외면하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한국인의 꿈에 동참하겠다는 나라가 많아졌다. 세계 재패 야욕에서 시작된 중국몽이 가난한 나라의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실패로 귀착된 것이다. 아메리카도 한국처럼 되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현재 대통령은 루이스 이르세인데 2020년 11월 8일에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나 문제가 생겨 금년 12일, 20일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가난한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비세에 볼리비아로 간 정지현은 귀화한 후 신학 석박사를 거쳐 외과의사가 되어 정치에 입문하면서 새마을운동과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목사이다. 한반도 6배의 넓은 땅에 인구 1100만을 가진 중남미 심장 볼리비아는 그 나라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지현 목사는 주장하고 있다. 만일 자신이 현재 좌파 성향 경쟁자인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사선 연임에 도전하는 에보 모랄레스를 이기면 볼리비아 지하자원 전부를 한국에 주겠다며 볼리비아를 제2의 한국으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는 오는 10월 20일 대통령 선거에 기독교 민주당 후보로 등록되어 있다. 유력 야당 후보로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도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 서남부에 접해 있는 연방공화국 멕시코는 한국과 잊지 못할 인연이 있다.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아크바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8년 6월 27일 FIFA 월드컵 F조 3차전에서 한국은 이미 16강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당시 최강 독일을 맞아 죽을 힘을 발휘하여 2대 0으로 승리하는 바람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16강에 멕시코가 진출하게 되어 멕시코와 한국은 형제 나라가 아니라 아예 한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환호성이 대단했다. 당시 멕시코 전국이 한국 태극기 물결로 넘쳐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때와 못지않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비상사태 때 한국이 검사기와 의료 장비를 보급해준 덕에 위기를 넘겼다며 한국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매년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기도 한다. 금년은 한국과 외교 60년이 되는 해인데 온 세계인 중에 유독 언제든지 환영하는 국민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을 걸어온 우고 차베스 대통령 당시에는 서로 관심이 없는 관계였으나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정치, 외교, 문화, 경제 여러 면에서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나 9년 초부터 베네수엘라의 정치 위기가 발생하여 산업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투자기관인 포트라 COT 그러다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 석유 위기가 닥치자 미국이 러시아 석유 대체지로 베네수엘라를 지정하면서 한국이 재빠르게 베네수엘라에 러브콜을 보내게 되었다. 차베스 이후 마두로 대통령까지 어마어마한 내장량의 석유만 믿고 전 국민들에게 막대한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석유 인프라가 바닥나고 석유를 수입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계속되는 인플레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러자 국민들이 쓰레기장을 뒤지고 부녀자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가난한 거지. 나라로 전락했다. 당시에 국고가 텅 비었으니 유엔 분담금을 낼 수 없었다. 유엔에서 2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때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유엔 분담금 473억 원을 선뜻 대납해 준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베네수엘라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남한 땅 절반에 이르는 그 나라 최대의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하도록 허락했다. 이것이 개발되면 러시아로 인한 석유 대란이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눈치 빠른 한국이 미국의 선제적 정책에
합류한 것이 대박을 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란에게도 UN 분담금을 지불해준 한국의 선견 지명에 세계인들은 다 놀라고 있다.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항상 앞서가는 선두주자이며 선진기술 한국이란 인식에 그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현명한 천손 국민들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되 여세를 몰아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기필코 지휘국가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